11페이지부터 까지냐 23페이지 약 10페이지 해가지고 삼국시대예요. 삼국과 남북국 보겠습니다. 정치경제하고 사회문화 짬뽕 문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시면 간단히만 얘기하고요. 간단히만 하고 문제로 이제 보완을 좀 할게요. 자, 일단 우리 고대사에는 고대는 자, 두 부분이죠. 삼국과 남북국이죠. 삼국은 뭐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양립하던 시기고요. 그 다음에 통일 과정을 거쳐서 신라가 통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가 멸망하고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가 이어지는 국가, 요 시기는 이제 남북국 시대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총 고대사회라 그래요. 알겠죠? 오케이. 자, 보시면 일단 우리가 고대를 볼 때 일단 중국 역사도 좀 살펴봐야죠. 중국 간단히 볼게요. 중국이 여러분 딱 어디서까지 딱 끊겼어요? 한에서 끊겼죠? 위만주선을 한이 멸망시켰잖아요. 한에서 딱 끊겼었어요. 자, 이 한이 여러분들 삼국으로 분열됩니다. 우리가 삼국으로 분열될 쯤에 중국 한도 삼국으로 분열돼요. 그래서 중국의 삼국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죠. 중국 삼국지는 다 읽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이 삼국을 통일한 나라가 무슨 나라냐? 위입니다. 위. 자, 그리고 국호를 진이라 바꿔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렇게 했었는데 저 북방에서 만주에서 5호가 쳐들어옵니다. 5호. 5개 부족의 오랑캐예요. 북방민족 5개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이 중국 북쪽 같은 경우는요. 5호가 16국을 만들어요. 16국을 난립시켜요. 그러니까 16개 국가 막 난립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일부 유의민은 남쪽으로 후퇴합니다. 그래서 뭘 세우냐면 동진을 세우게 돼요. 동진.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러분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중국의 남북국 시대가 시작돼요. 이때 한 5세기 정도 됩니다. 5세기 정도. 알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동진은 뭐 양, 남제 뭐 이런 나라를 거치고요. 자, 그리고 북쪽은 북이라는 나라를 거쳐요. 왜 다른 나라들은 얘기를 안 하면 별로 부딪히지 않아요, 우리랑. 딱 연관된 나라가 몇 개 없어요. 16국 중 전진이란 뭐 나라 있고요. 뭐 후연 이런 나라 있고요. 북이 이런 나라 있고요. 양. 그러니까 부딪히는 나라만 여러분들 다 보면 됩니다. 16개 국가를 뭐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럼 바보 같은 짓이 없어요. 그런 쓰잘데기 없는 암기는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6세기 정도 되면요. 6세기 말 정도 되면요. 이 남북조를 중국의 무슨 나라가 통일시키냐면 수가 통일시키고요. 수나라 이후는 당나라로 넘어가요. 여기까지가 우리 고대사회하고 맞물리는 시대예요. 여기하고요. 알겠죠? 이렇게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삼국시대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시기가 뭐냐면 세 시기죠. 4세기, 5세기, 6세기. 자, 요 세기죠. 요 세 시기가 가장 중요해요. 여기다 이제 끼워 맞추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일단 4세기는 여러분 대강 알고 있듯이 어느 나라의 전성기입니까? 그래요. 백제 전성기예요. 보통 한강역을 장악하면 전성기예요. 백제가 한강에서 시작했죠. 맞죠? 한강에서 시작한 마한이 고구려에서 내려온 온조와 결합해서 어떻게 돼요? 백제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맨 처음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무슨 왕이죠, 여러분들? 근초고왕이 여러분들 백제 전성기를 이룩한 왕이었죠. 맞죠? 자, 그리고 반드시 율령반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전성기예요. 그래서 근초고왕 전이 무슨 왕이었냐면 고이왕입니다. 고이왕. 이때 율령을 반포하죠. 여러분 율령이 뭐예요? 율령. 관등과 간복이에요. 관등과 간복. 오케이? 관등과 간복은 뭐예요? 기존의 군장들이 왕 밑으로 편입되는 걸 말해요. 기적으로. 그럼 편입되면 그전에 군장들이 가지고 있던 군사력을 왕이 직접 통솔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당연히 뭘 더 많이 할 수 있죠? 정보 활동을 더 쉽게 할 수 있고 하는 거야.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율령반포하고 그 다음 왕은 반드시 전성기를 이룩하게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이후에 근초고왕이 이때는 여러분들 누구에게 타격을 줍니까? 고구려에게 타격을 주잖아요. 그래서 고구려에 무슨 왕이 전사하죠? 고국 원왕이 전사하는 정도로, 그쵸? 이 고구려가 잠깐 위기를 맞았었잖아요. 맞나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또 4세기 말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 신라와 관련된 일이 있었어요. 신라.
신라는 가장 늦게 중앙집권을 출발합니다. 무슨 왕 때 출발하죠? 뇌물 마립간 시기 때 여러분들 신라가 중앙집권을 출발합니다. 자, 보시면 4세기는 백제가 잘 나가니까 이때는 누가 왕따냐면요. 백제가 잘 나가니까 실제로 백제가 왕따나 다름없어요. 백제가 한반도 안에서요. 오케이? 자, 그리고 백제는 여러분들 누구랑 친하냐면 외하고도 친하고요. 그 다음에 가야하고도 어느 정도 친선이 있어요. 그래서 가야외 백제가 어느 정도 같은 교류 관계입니다. 얘네 셋이. 오케이? 자, 이때 외가 한반도를 침략하기 위해서 신라를 습격한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여러분 신라는 어때요? 구원할 데가 없죠. 도움을 청할 데가 없어요. 중국이 아직 진출을 못해요. 얘는 한반도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이 사신을 보냅니까? 고구려에게 사신을 보낸단 말이에요. 고구려에게. 응? 한편 고구려는 무슨 왕이었냐? 근초고왕의 고군왕이 전사하고 누가 즉위했어요? 그쵸. 소수리망이 즉위했고요. 소수리망 때 무슨 반포하죠? 율령반포를 해요. 그죠? 그리고 누가 즉위해요? 광개토대왕이 즉위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신라가 광개토대왕의 지원을 요청했죠. 맞죠? 오케이? 이때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구원한 이유가 뭘까요? 그치? 백제하고 대립기였잖아요. 이미 4세기부터. 그러니까 백제를 치기 위해서 신라를 압박해 놓으려는 거야. 자기 안쪽을 포섭해 놓으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신라를 구원하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신라를 구원한 건 사실을 알 수 있는 이 유물 두 개가 뭐였죠? 호명그릇하고 광개토대왕 능비였죠? 그 두 개 알고 계셔야 돼요. 됐나요? 자, 한편 다시 5세기 가면 어쨌든 간에 고구려가 광개토대왕과 그 아들 누구예요? 장수왕이 즉위하면서 뭘 맞이하게 됩니까?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죠. 맞죠? 그래서 5세기는 고구려의 전성기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소수리망 때 율령반포 그 다음 왕이 뭐예요? 다 전성기 이룩한 왕이죠? 맞죠? 자, 그래서 아들 장수왕 때 이르러 뭘 준비하죠? 남하정책을 준비하죠. 오케이? 그래서 평양천도하고 남하정책을 준비하잖아. 그래서 남하정책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 남진정책 때문에 평양성천도하고 남진정책 때문에 자, 이전까지 여러분들 신라는 고구려의 압박 속에 살았죠. 광개토대왕 때문에. 맞죠? 이때부터 고구려의 압박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백제와 신라가 뭘 맺죠? 이때? 그때요. 나제동맹을 맺게 되잖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나제동맹을 맺죠. 맞죠? 자, 그래서 나제동맹을 맺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죠? 백제가 한강역을 뺏기고요. 서울을 함락당하고요. 그때 한성이에요. 함락당하고 자, 어디로 천도하게 돼요? 그렇죠. 공주로 웅진으로 천도하면서 이때 백제 계로왕이 전사하죠. 맞죠? 그래서 웅진에서 문주왕, 문주왕, 동성왕, 무령왕이 이어서 어떻게 합니까? 웅진 시기 때 백제가 다시 국력을 회복해 나갔던 거예요. 됐어요? 자, 그리고 백제 성왕 때 이르러 어디로 천도하게 돼요? 6세기 때 저 사비로 천도하게 됩니다. 됐나요? 지금 한편 신라는 어떻습니까? 신라 나제동맹 이후에 쭉 어때요? 한반도 구석에 있어서 계속 국력을 회복해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6세기 지증왕, 그 다음에 그 아들 누구예요? 버풍왕. 저 버풍왕 때 뭐 반포하죠? 그쵸, 율령을 반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흥왕이 이렇게 즉위하게 된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 6세기 때 여러분 지증버풍 진흥왕이라서 신라는 어느 정도 이제 국력을 완성한 거예요. 백제도 잘 보세요. 5세기 때 고구려의 타격을 봐서 어느 정도 5세기 때 침체기를 겪거나 무령왕 성왕에 이어서 어떻게 돼요? 국력을 다시 회복했던 겁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한편 그러면 고구려는요. 6세기 때 가면 침체기예요. 침체기입니다. 왕이 다툼을 하면서 침체기에 빠져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둘이 연합해서 누굴 친 거예요? 둘이 연합해서. 그렇죠. 고구려를 침략한 거죠. 맞나요? 그래서 6세기 가면 어떻게 되죠? 고구려가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영토를 어떻게 돼요? 다 잃게 되잖아요. 됐죠? 그래서 자, 백제는 본래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던 한강 하류 지역이에요. 본래 차지하고 있던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하고요. 신라 같은 경우는 상류 지역을 차지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럼 나제동맹의 결과 고구려의 영토를 뺏은 거야. 근데 여기서 또 누가 배신 때렸어요? 그렇죠? 자, 신라가 배반 때리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신라가 배신 때임으로써 이때 백제 성왕이 어떻게 돼요? 전사하게 되죠. 맞죠? 자, 그러면 결국 6세기는 누가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했어요? 그쵸? 신라죠. 그래서 6세기는 신라의 전성기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쭉 이어나가기 전에
자, 하나 얘기하면, 자, 가야. 자, 가야는 여러분들 두 세력이 원래 육가야인데, 자, 큰 가야가 뭐예요? 큰 가야국이. 하나는 금강가야 국가요. 하나는 뭐예요? 대가야 국가죠. 맞나요? 오케이? 자, 금강가야가 초반에 여러분들 전기가야에서 전기가야에서 나머지 가야를 이끌고요. 대가야는 후기가야에서 나머지 연맹을 이끌어요. 나머지 가야들을요. 그러면 금강가야가 왜 나중에 처음에 전기가야 연맹을 왜 이 주도권을 잃어버렸어요? 그쵸?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구원할 때 왜도 쳤지만 누구도 쳤죠? 그쵸? 해안가에 금강가야도 같이 친단 말이야. 그래서 금강가야는 그때 세력을 잃고요.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가요? 대가야로 넘어가요. 왜? 대가야는 산지예요. 그냥 타격을 안 받아요. 오케이? 그래서 후기는 대가야가 들어가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다가 백제와 신라의 대립 속에서 어때요? 압박을 당하다가 금강가야는 신라 어느 왕 때 멸망해요? 신라 버풍왕 때 항복함으로써 멸망해요. 됐어요? 그리고 대가야는 신라의 무슨 왕에게 멸망해요? 진흥왕에게 멸망하죠. 이것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가야 세력의 대부분은 다 신라에게 흡수가 됩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시 여기로 와서요. 자, 우리가 4세기 때는요. 4세기 전까지는 중국이 대체로 요식이에요. 요식입니다. 자, 그리고 5세기 때는요. 중국이 남과 북으로 갈렸을 시기예요. 그래서 주로 우리 고구려는 북조하고도 교류했지만 남조하고도 적절히 교류해요. 왜? 백제를 견제하려고요. 오케이? 백제는 주로 남쪽과 교류하고요. 주로. 자, 그리고 6세기 때 이르면 중국이 수로 통일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우리 6세기 상황은 신라가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됐나요? 원래는 신라하고 백제가 동맹이었죠. 원래는. 맞지? 근데 6세기 때 신라가 백제를 배신했으니까 당연히 무슨 동맹이 생겼겠어요? 딱 이 동맹을 체결했다는 기록은 없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 세력 관계를 봤을 때 백제와 고구려가 연합해버립니다. 왜? 신라가 백제를 배신했잖아요. 그래서 백제와 고구려가 연합하게 된단 말이에요. 6세기 이후에는. 그래서 6세기 때 이후에는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구려하고요. 그 다음에 만주에 있는 유목민족인 돌걸이라는 민족과 그 다음에 백제하고요. 백제하고 본래 친선이었던 무슨 나라죠? 외죠. 그쵸? 요 관계가 형성돼요. 됐나요? 자, 그리고 신라는 한반도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전성기였지만 고립됐죠. 맞지?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할 곳은 어디밖에 없죠? 그쵸? 중국밖에 없어요. 중국밖에. 그러면 신라가 중국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까닭은 뭐예요? 어디 차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 한강 차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와 연결을 하게 되죠. 맞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죠?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이 발생하죠. 여러분, 그죠? 자, 이때 고구려의 왕은 영량왕이에요. 영량왕. 됐죠? 오케이. 자, 그리고 자, 밑에 남쪽에서는 누구와 누가 계속 대립해요? 신라와 그쵸? 백제가 계속 대립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때 백제 같은 경우는 무왕이었고요. 신라 같은 경우는요. 진평왕과 그 다음에 선덕여왕입니다.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이 쭉 대립이 있다가 7세기 정도 이러면 여러분 7세기 정도 이러면 자, 수가 멸망하고 무슨 나라로 변하죠? 그쵸? 당으로 변해요. 당.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력 관계는 똑같아요. 당과 그쵸? 신라가 연합하게 되죠? 맞나요? 오케이? 이때 신라는 무슨 왕이냐? 진덕여왕입니다. 진덕여왕. 오케이? 자, 당나라는 두 번째 왕제 태종이에요. 당태종. 그래서 진덕여왕과 태종의 연합관계 형성되고요. 여기서 동맹을 체결하러 갔던 인물이 누구예요? 그쵸? 김춘추입니다. 김춘추. 그쵸? 이 공을 인정받아서 왕이 되죠. 그 다음. 자, 그리고 여전히 고구려하고 어느 나라하고 연합이에요? 그쵸? 백제하고 또 둘이 연합이죠. 맞죠? 여기까지 됐죠? 자, 이후에 자, 진덕여왕 이후에 누가 즉위해요, 여러분들? 그쵸? 김춘추가 즉위해요. 그가 무열왕이고요. 무열왕 때 무슨 연합군이 만들어져요? 나당 연합군이 형성되게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나당 연합군이 먼저 친 국가가 무슨 국가예요? 저 백제죠. 백제. 자, 이때 백제 무슨 왕이에요? 의자왕이죠. 됐나요? 이때 유명한 전투가 무슨 전투입니까?
그쵸? 영화로 나왔었죠? 계백장군이 나오는 황산벌 전투죠. 자, 여기서 패배함으로써 백제는 멸망하고요. 의장은 당나라로 잡혀갑니다. 자, 그리고 어느 나라 쳐요? 저 고구려를 치죠. 이때 고구려는 연개소문이 죽고 아들들이 왕위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금방 제압당해요. 둘 다. 됐나요? 자, 이때 백제 여러분들, 백제, 고구려 둘 다 무슨 운동이 있었어요? 그쵸? 일부 왕족들 간의 부흥 운동도 발생했잖아요. 됐어요? 자, 부흥운동도 있었지만 당나라가 또 뭐도 설치했죠? 백제하고 고구려 옛땅에 웅진, 도독부, 여기는요 안동, 도호부라 해서 각종 감시기구를 설치했죠. 맞죠? 자, 그러면 웅진, 도독부, 안동, 도호부를 설치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한반도 전체를 먹으려는 거예요. 원래 김춘추가 당나라 태종하고 협상은요 고구려 일부 영토를 가지고 나머지는 신라가 먹는 거였거든. 근데 이걸 설치한다는 건 다 먹는다는 뜻이잖아요. 됐죠? 자, 그래서 결국 신라가 반발을 하여 자, 무슨 전쟁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무열왕 아들 문무왕 때 무슨 전쟁이 벌어져요? 나당 전쟁이 발발하죠? 왜? 신라에도 뭘 설치했었어요, 얘네들이? 당나라가 계림, 도독부라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시기구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이런 세 개 때문에 결국 나단 전쟁이 발발하게 되잖아요. 오케이? 자, 이때 여러분들 자, 신라 같은 경우는 이때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합니다. 지원해서 이때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이 고구려 마지막에 보장왕이에요. 보장왕의 아들이었던 안승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 소국을 줘요. 소국. 조그만 국가를 세워주고 거기에 왕으로 세워줍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런 의도는 뭐예요? 요 부흥운동의 세력을 어디에 이용하려는 거예요? 그치. 당나라 뭐라는데 이용하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원한 거예요. 그럼 백제 부흥운동은요? 백제 부흥운동 그냥 밀어버렸어요. 그냥 나당 연합군을 가지고 밀어버려요. 이때 여러분은 왜군이 도와줬을까 안 도와줬을까요? 백제 부흥운동. 굳이 외우지 마세요. 도와줬을까 안 도와줬을까? 도와줬겠죠. 그쵸? 그걸 백강전투라고 있어요. 도와줬어요 당연히. 왜? 원래 친선이었잖아요. 이거 뭘 외워요? 나오면 그냥 당연하다 하고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래서 나당전쟁에서 누가 승리하죠? 자, 신라가 승리하죠. 그치? 자, 신라가 승리함으로써 문무왕 때 삼국통일을 하게 되잖아요. 됐나요? 이때 여러분 경계선 꼭 외워야 되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대동강부터 우리 이렇게 허리 쪽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원, 3만 지역이죠.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에는 4세기가 백제가 잘 나갔기 때문에 이때는 여러분 백제 왕따야. 그죠? 그래서 고구려가 여러분 신라를 구원함으로써 고구려 신라의 어느 정도는 연합이에요. 확실한 건 아니에요. 뭐 고구려 신라 연합해서 백제를 쳤다 이런 건 없지만 신라는 고구려 안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제하고 고구려의 대립식이에요. 근데 5세기 가면 고구려가 제일 잘 나가죠. 그치? 자, 그러니까 이때는 오히려 신라가 고구려를 벗어나서 백제와 동맹을 맺어버려요. 낮의 동맹식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5세기 동안에는 신라와 고구려는 이 고구려의 압박 속에서 쭉 그냥 밑에서 국력을 회복하는 식이에요. 그리고 고구려는 이 전성기로서 보수화되는 거야. 점점점 시간이 지나니까요. 안정되다 보니까 보수화돼요. 그러다 보니까 침체기에 빠졌고요. 여기서 6세기 때 여러분 신라하고 백제가 여러분 어때요? 국력을 완전히 회복하죠? 그래서 연합해서 치게 된 거죠. 그쵸? 자, 그러니까 당연히 6세기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신라가 왕따가 된 거야. 백제까지 이 배신함으로써. 그죠? 그래서 신라 같은 경우는 자, 중국과 도움을 요청해서 한반도를 통일하고 했던 거죠. 이때 중국이 수일 때는 실패했어요. 왜? 고수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고구려 계속 이겼잖아요, 여러분들. 됐어요? 여기서 유명한 전투가 뭐예요? 살수대첩이잖아요. 맞지? 하지만 수가 멸망하고 당이 탄생했을 때는 어땠어요? 성공했죠? 맞죠? 이렇게 여러분들 시기별로 잘 알아두시면 돼요. 오케이? 물론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간단한 틀만 잡으면 안 돼요. 막 뭐까지 다 공부하셔야 돼요. 그쵸? 짜잘한 업적까지 다 공부하셔야 돼요. 지증왕 업적, 버풍왕 업적, 진흥왕 업적 다 해야 돼요. 버풍왕 때 연우는 뭐냐, 건원 뭐 이런 것까지 다 하셔야 돼요. 이번에 국가직인가 거기서 문제에서 버풍왕 연우가 정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알면 안 돼요. 이것만 하면 여러분 국사가 재밌잖아요. 쉽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면 누가 못 맞춰? 누가 못 맞춰? 다 맞춰요. 그죠? 다 100점일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짜잘한 업적까지 싹 나는 거예요. 시험에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틀 안 속에서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라고. 알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신라가 통일합니다. 자, 그래서 통일신라가 탄생했죠. 자, 간단히 정치만 얘기합니다. 그러면 통일신라는 여러분들 무슨 왕부터 시작하죠? 문무왕 아들? 물론 여기부터 통일신라죠.
그치? 그 아들 누가 직이에요? 신문학이 지겠죠? 신문학. 그럼 뭐 하겠어요? 신문학은? 업적 막 쓰진 않을게요. 어차피 문제 풀면서 볼 거예요. 막 뭐 하겠어요? 중앙정치 정비해야 되고요. 지방도 정비해야 돼요. 맞죠? 군사도 정비해야 돼요. 정치, 경제 다 정비해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육기관까지 싹 다 정비하는 시기가 다 신문학이에요. 왜? 통일했으니까 뭔가 정비해야죠. 이제 쭉쭉쭉쭉 공부하셔야 되죠, 여기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사실.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아닙니까? 경제제도? 뭐 폐지예요, 뭐 폐지. 여기 제일 중요하죠? 노급 폐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노급이 뭐 하는 거였어요? 응? 내가 왕으로부터 받은 일정한 지역에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세금 걷죠. 특산물 걷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노동력 동원이 가능한 게 노급 아니에요? 그쵸? 요거 못하게 하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대신중개 뭐예요? 대신중개. 그쵸? 역동원 못하게 하는 관료전이었잖아요. 관료전은 요거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됐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왕권 강화 조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국학 설립하고요. 뭐 구조 오소경 뭐 다 조치를 다 정비합니다. 자, 이후에 또 그 다음 왕 여러분들 배운 왕이 누구죠? 그 다음 왕이 누구예요? 성덕왕 아니에요? 성덕왕. 자, 성덕왕 때 뭐 공부하세요? 성덕왕 때 딱 하나 공부하시죠, 여기서. 자, 정전지급이었죠. 자, 정전은 무슨 땅입니까? 성인 남자에게 주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직접 땅 없는 백성이 땅 주는 거야. 여러 가지 설이 원래 많아요. 대체 정전이 뭘까? 그러니까 대체로 땅이 없는 백성에게 땅을 준 거라고 봅니다. 왜? 백성이 땅이 없으면 보통 누구에게 곡식 빌리러 갑니까? 그렇죠. 귀족에게 빌리러 가면 귀족 노비만 증가하잖아요. 맞죠? 이 노비는 귀족의 사병으로 전락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 없는 백성에게 땅을 직접 주고 그 땅에서 국가가 직접 수취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여기서 나는 세금은 당연히 국가 직속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재정 회복에도 이제 도움이 되는 게 정전지급이에요. 그래서 관료전지급과 정전지급 공통점이 무슨 강화예요? 왕권 강화 아니에요. 됐어요? 그러면 성덕왕 때 이르러 굉장히 정치가 안정됐겠죠. 신문왕, 성덕왕. 그걸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두 부분이다. 신문왕 때는 여러분들 이런 설화가 유명합니다. 뭐죠? 만파식적이라는 피리설화죠. 그쵸? 요거 불면 뭐 한대요? 재앙이 없어지고요. 질병이 없어진대요. 진짜 그래요? 아니, 그 정도로 평화로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성덕왕 때는 여러분 뭐가 쓰였냐? 역사서가 편찬돼요. 누가 쓰냐면 누구죠? 진골 출신 김대문이라는 학자가 신라의 역사서를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국력이 어때요? 안정될 때 보통 역사서를 써요. 안정될 때 제일 많은 영토를 확보했거나. 그러면 여기서는 삼국시대는 어떨까요? 고구려만 빼고요. 대체적으로 백제도 4세기 근초왕 때 역사서가 편찬돼요. 서기. 자, 그리고 신라도 진흥왕 때 어때요? 제일 잘 나갔죠? 그러니까 이때 역사서가 국사라고 편찬돼요. 그러면 고구려는 원래는 100권짜리가 있었어요. 유기가. 근데 대체로 아무래도 이때 쓰였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증거가 없어요. 오케이? 그게 나중에 여러분 재편찬된 게 언제냐면 영량왕 때 그쵸? 신지복원이에요. 오케이? 요걸로 재편찬된 거예요. 그럼 본래 6200권이라는 원래 100권짜리 역사책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됐어요? 그럼 고구려만 제외하고 나머지 어때요? 전성기죠. 통일신라도 어때요? 전성기잖아요. 그러니까 전성기 때 다 역사서가 쓰여지는 거예요. 맞죠? 역사서가 원래 왜 목적이 뭐야? 편찬 목적이 뭐예요? 자기 국가 잘 나가는 거 보여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쵸? 좋은 거.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8세기 후반 무슨 왕 때요? 경덕왕 때 뭐가 부활돼 버려요? 그쵸? 귀족들이 반발해 노급이 부활되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노급을 가지고 귀족들이 사병을 증가시키다가 해공왕 때 이르러서 어떻게 돼요? 각종 진골 귀족들의 뭐가 일어납니까? 반란이 끊이지 않아요. 오케이? 96 각간의 난이라는 게 대표적이에요. 각간은 여러분들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각간은 관등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최고 귀족이 반란 일으키면서 95명의 무리가 한꺼번에 같이 다 합세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이때는 뭐예요? 귀족들이 노급을 가지고 다시 한번 뭐예요? 자기 병력을 키워서 반란 일으키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자, 당시 여러분 최고 귀족이었던 상대등 출신 김양상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옛날 내문의 후손이에요. 내무랑의 후손.
그러니까 굉장히 내무랑은 쭉 밀렸었잖아요. 언제부터 밀렸어요? 무열왕이 여러분 이 사람 진골 출신이죠. 김춘추. 전 무열왕부터 해공왕까지는 쭉 누구의 자손이에요? 무열계의 쭉 진골 자손들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부터 쭉 계속 잡았던 뇌물 후손들은 어떻게 됐어요? 무열왕 때 이르러서 뚝 끊겼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때 김영상 뇌물 후손이 누굴 죽여요? 당시 10대였던 해공왕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왕으로 올라간 게 무슨 왕이에요? 선덕왕이란 말이야, 여러분들. 선덕왕. 그래서 선덕왕부터 여러분들 무슨 왕까지? 신라 마지막. 자, 고려에게 나라판, 그치, 경순왕 때까지가 쭉 신라 말기죠. 그쵸? 자, 통일신라 말기에는 어때요? 첫 번째, 마찬가지 이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지방이나 중앙에서 귀족들의 반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뭐 김원창이난이나 뭐 이런 난들이 여러 가지 많아요. 장보고의 반란이나 여러 가지 난이 끊지 않았고요. 자, 그리고 지방에서는 이제 뭐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특히 이 사람 때 가장 극심하게 문란했던 신라 말기 진성유황 때 두 큰 난이 벌어져요. 하나는 원종과 애노라는 이 농민들의 반란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도적들도 끊이지 않죠. 자, 붉은 가지를 입은 적고적의 난. 오케이? 자, 요 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요 상황 속에서 누가 등장하죠? 누가 등장해요? 지방에서. 그렇죠?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호족이 등장하죠. 호족, 그렇죠? 자, 호족과 누가 연합해요? 누구? 그렇죠? 진골에게 밀렸던 육두품이 연합하잖아요. 육두품도 여러분 잘 계셔야 되죠. 육두품은 신라 상대 때는 주로 종교나 학문에서 많이 활동을 많이 하고요. 정계에서는 주로 어때요? 활동을 많이 못해요, 애들은. 오케이? 근데 통일신라 가면서 신문왕 때 쭉 누굴 좀 억압시켰어요. 높은 귀족들 억압시켰죠. 노구 폐지해서. 그래서 대신 등용한 애들이 누굴까요? 육두품들을 많이 등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때까지 통일신라 초기 때는 여러분 육두품이 많이 등용돼요. 그러다가 다시 여러분들 신라 말기에 이르러서 다시 누가 밀리는 거예요? 이 높은 귀족들 여러분 반란 일으켜서 잡았으니까, 정권 잡았으니까 다시 얘들 밀렸겠죠. 그래서 이때는 얘네랑 연합하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해서 뭘 세우게 되죠? 견훤이란 호족이 후백지를 세우고요. 궁예란 호족이 뭘 세워요? 궁예. 후 고구려를 세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라의 영토는 어떻게 됩니까? 경상도일대로 축소되죠. 그죠? 그래서 신라 말기 때 무슨 시대가 열린 거예요? 후삼국 시대가 열리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특히 후고구려는 멸망하고 왕건에 의해서 뭐가 세워지게 되고요? 고려가 세워지게 되고요. 됐죠? 대충 이렇게 여러분 그냥 틀이에요. 그리고 이제 문제 풀어볼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발해는 시험이 어때요?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는요? 뻔해요. 발해는 뻔한 문제예요. 뻔한 문제. 3개밖에 안 나와요. 하나는 뭐 나와요? 왕이 없죠. 왕 뭐밖에 없어요? 발해왕. 응? 고왕이 누구예요? 대주영. 대주영 뭐만 외우면 돼요? 어디다가 발해 세웠냐? 그쵸? 그거 외우면 돼요. 동모산. 그 다음 무슨 왕이에요? 무왕. 무왕 뭐 했어요? 그쵸? 당과 전쟁하죠. 그러면 왜 처음에 발해는 당과 막 싸웠을까요? 나당연합군이 고구려를 얼마나 시켰으니까. 그쵸?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무왕 다음에 누구 즉위하죠? 그쵸? 문왕 때는 이 왕과 달리 문화적으로 뭐 해야겠다. 좀 나라를 발전시켜봐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당이나 신라랑 교류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당나라의 문화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왕이에요? 성왕. 그냥 여러분 이거 수도천도 때문에 알아두시면 되고. 선왕 때 뭘 맞이해요? 전성기 맞이하잖아요. 전성기. 오케이? 이때가 9세기거든요. 끝!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 나와요? 뭐 나옵니까? 중앙 정치. 그쵸? 지방 정치.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중앙 정치는 몇 성 몇 부예요? 3성 6부. 어느 나라 따왔어요? 당나라 따라왔어요. 그죠? 지방은요? 5경 15부 62주. 설마 시험에 5경 16부 64주 이렇게 나올까? 그럼 숫자를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눈에 익혀두면 되잖아. 그치? 이게 발해 거라는 거. 그러면 아무래도 이 지방 정치가 완성된 거는 발해가 가장 영토가 넓을 때겠죠. 그럼 무슨 왕 때 완성됐겠어요? 선왕 때. 이거 아니면 당나라 거야. 그럼 무슨 왕 때부터 정비되기 시작했겠어요? 문왕 때. 됐죠? 근데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좀 독자적이기도 해요. 다 볼 거에 있을 거예요,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뭐 나올까요? 발해에서. 마지막. 이건 좀 여러분들 짜증나죠? 골 때리죠? 뭐예요? 문화사 나오죠?
문화사. 자, 발해 문화사는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고구려 계승학 문화.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나라한테는요. 그치? 고구려 계승학 문화는 뭐가 있느냐? 두 번째는요. 당나라랑 교류했으니까. 그러면 당나라 문화는 뭐 받으렸냐? 그죠? 당나라 문화 받았을 때 그러면 어떻게 개편했냐? 독자적으로 어떻게 개편했냐? 이렇게 세 부분 공부해 주시면 돼요. 작년이나 이번 연도나 다 어땠어요? 발해 문제는 다 똑같았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발해는 없어요. 왜? 뭐가 없으니까? 자료가 없으니까. 그냥 기존에 있던 거 돌려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까? 출제자가 좀 헷갈리게 막 글자를 바꿔놓겠죠.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맞춰요. 근데 꼭 실수해서 틀려요,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꼼꼼히 좀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관련해서 한번 문제를 몇 문제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11쪽 풀면서 앞에 이제 칠판하고 좀 맞추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서울에 이촌역 아세요? 이촌역? 서울에 원래 국립중앙박물관이 덕수궁 석조전에 있다가 덕수궁에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촌으로 옮겼어요. 뭐 당장 최근 아니에요. 이촌, 서울 이촌으로 옮겼는데 지금 새로 지어서 되게 좋거든요. 무지하게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다 왔어요. 왜 갔다 왔냐면 한국의 도교문화 그 특전해가지고 갔다 왔거든요. 그건 다 공짜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서울 가면 한번 갔다 와보세요. 그건 괜찮습니다. 다 공짜고 그리고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제 경천사 10층 석탑 아시죠? 그것도 그 안에 있어요. 국립중앙박물관에. 무지하게 넓어요. 무지하게. 얼마나지? 대충 그 롯데월드 가봤죠? 서울 롯데월드. 실내하고 실외로 돼 있잖아요. 실내 정도 크기 돼요. 그래서 되게 좋으니까 먹을 것도 많아요. 먹을 것도 많고 만난 것도 안에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나중에 구경 좀 하세요. 저는 도교 좀 보고 왔어요. 가가지고 사진도 좀 찍고. 자, 11쪽 1번 볼게요.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뭐 1번 쉽습니다. 그래도 이게 쉬워도 여러분들 시험에 이 4개의 문구 중에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요거에서 살짝 바꿔놓는단 말이야. 자, 틀린 거 1번 봅시다. 사회발전은 무리사회, 부족사회, 군장사회, 연맹국가, 중앙집권국가 순으로 발전했다. 맞죠? 자, 일단 여러분들 무리사회는 무슨 기예요? 쓰세요. 쓰면서 공부하세요. 무리사회는 뭐죠? 그래요. 구석기. 구석기 때 등장했고, 무리사회가. 자, 그러면 시족을 토대로 한 부족사회는 무슨 시대 때 등장했어요? 신석기 등장했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군장사회는 무슨 시대에 등장하죠? 군장은 지배자니까 계급이 등장한 청동기죠. 그쵸? 청동기 때 쭉 이어지죠. 물론 철기 때도 군장국가가 있죠. 하지만 연맹왕국이란 게 최초 등장한 시대는 철기 시대겠죠. 그쵸? 그래서 부여와 고구려, 위만조선, 그죠? 이런 게 대표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고대국가, 그쵸? 우리 삼국이죠. 그쵸? 이때 가야는 들어가면 안 돼요. 가야는 중앙집권국가로 발전 못합니다. 자, 순으로 발전했다라는 겁니다. 1번 맞죠? 우리가 사회발전 이 순서니까요. 2번. 자, 그러면 2, 3, 4번은 무슨 문제일까요? 2, 3, 4번은 뭐에 대한 걸까요? 삼국의 중앙집권 시작을, 그쵸? 시작한 왕.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2번. 고구려 가장 먼저 시작합니다. 고구려는 태조왕 때 왕위 계승권이 계루부 동그라미입니다. 원래 고구려는 5부족으로 돼 있어요. 계루부, 전로부, 순노부, 관노부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중에 계루부에서 옮겨졌고, 그러니까 계루부에서만 이제 나오기 시작한대요. 이때는 무슨 상속일까요? 쓰세요. 처음에는 원래 보통 형제 상속이에요. 그 다음 단계 부자 상속으로 갑니다. 그래서 형제 상속 쓰세요. 자, 대외적으로는 옥저를 목석하거나 낙랑을 축출하여 국제무역이 더욱 활발했다. 틀렸어요. 뭐가 하나 틀렸을까요? 우리가 그치 한사군 중 낙랑이 완전히 멸망한 거는 낙랑, 대망 이 두 군이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쫓겨난 건 언제예요? 4세기 고구려 미천왕 때 아니에요? 그쵸? 미천왕. 그럼 미천왕은 무슨 왕 전이에요? 고구건왕 전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2번이 일단은 정답입니다. 틀렸어요. 이건 나온 적이 있어요. 옛날 문제. 그 다음에 3번. 백제는 고이왕 때부터 어땠어요? 써있네. 중앙집권 시작했죠. 그쵸? 그래서 율령반포하여 육좌평 16간등제를 왕위하였다. 육좌평 16간등 이거 알아야 돼요. 구급 문제에서는 육좌평이 뭐냐? 16간등은 다 관측명이 뭐냐? 이런 것까지 물어보지 않아요. 구급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육좌평과 16간등제가 백제란 건 알고 계셔야 돼요. 꼭. 그 다음에
4번. 신라는 내물마리간 때 낙동강동 중에 진안을 거의 차지했다. 맞죠? 진안에서 출발했으니까 진안 쪽에 소국들을 정복해 나가서 영토를 넓혔던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중요한 거 4번 옆에 써야죠. 내물마리간 전에는 여러분들 세성이 돌아가면서 했죠. 왕을. 박석김. 이때 호칭이 뭐였어요? 이사금이었어요. 이사금. 그다가 내물왕 때 김씨에서만 왕이 나오게 되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무슨 상속이에요? 이때도 형제상속이에요. 알겠죠? 백제만 여러분들 형제상속권이 없다. 바로 부자로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2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 문제 별표 치세요. 2번. 자, 이거는 전성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일부러 지도를 넣었어요. 지도를 많이 익혀두시라고. 여러분, 가를 보니까 어느 나라가 가장 잘 나갑니까? 화살표가 다 어느 나라에서 튀어나오고 있어요. 획지에 튀어나오고 있네요. 저 이때가 4세기 근초광이죠. 근초광. 자, 이 화살표 봤을 때 백제에서 저기 평양으로 가는 화살표 보입니까? 자, 그때 여러분들 죽은 왕이 누구예요? 그쵸? 고구려의 고국원왕. 그쵸? 고국원왕. 그 다음에 화살표 또 보면 규슈로 가는 화살표 보여요? 규슈? 그걸 알 수 있는 이 유물이 뭐였죠? 칠지도고요. 이 칠지도 화살을 통해서 백제와 외가 친선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죠. 맞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저기 요서 지방으로 가는 화살표 보여요? 요건 누구의 요동 진출을 막으려는 거예요? 그렇죠? 고구려의 영토 확대를 막으려는 백제의 견제죠? 맞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여기를 장악한 적도 있어요. 자, 그리고 저기 여러분 동진으로 가는 화살표 보입니까? 동진? 동진 쪽 보여요? 저 중국에서 아까 그쵸? 그래서 동진으로 진출했고 동진과 이제 교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초고왕담이 무슨 왕일까요? 침류왕이었거든요. 침류왕 때 동진으로부터 왕권강을 해서 무슨 종교 수용해요? 불교를 이제 수용하기 시작해요. 오케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나를 봅시다. 가가 몇 세기예요, 여러분들? 4세기. 그쵸? 나는요, 나 보세요. 자, 고구려가 제일 잘 나가고 있죠? 그쵸? 주로 저렇게 북쪽으로 영토를 넓힌 이 왕이 누구예요? 주로. 광개토대왕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화살표 쭉쭉 내려가는 거 있어요? 오케이? 주로 여거는 누구 왕이 업적이겠어요? 아들. 장수왕의 업적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고구려의 영토 확장을 알 수 있는 비석이 두 개죠? 북쪽에는 무슨 비석이 있어요? 광개토대왕님비 있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는 한강 장악하고 딱 충주에다 세운 게 뭐 있어요? 중원고구려비 있었어요. 중원고구려비는 연도를 알 수 없어요. 알겠죠? 연도 사실이 확인이 안 됩니다. 광개토대왕님과 연도 사실이 확인돼요. 414년 정확히. 자, 아무튼 간에 나는 여러분 고구려 전성기다. 됐나요? 그 다음에 다 봅시다. 신라가 영토가 가장 확장됐죠.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때가 어디예요? 다에서. 신라가 어디를 먹었어요? 한강을 먹었죠. 거기는 원래 백제 영토 아니었어요? 그럼 백제 성왕을 신라의 진흥왕이 배반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비석이 내용이 다 지도입니다. 여기서 비석 5개가 나옵니다. 5개. 자, 진흥왕 때 비석 5개 나오죠. 하나는 처음에 차지한 어디입니까? 한강 상류. 단양적성비예요. 그죠? 그 다음에요. 백제로부터 탈취한 지역. 백제로부터 뺏은 지역이 어디예요? 북한산 순수비죠. 그렇죠? 한강 하류 지역. 맞나요? 5년. 이거 외우고 싶죠? 그 다음에 어디 석권했어요? 대가야 먹었죠. 그래서 무슨 비석 세워요? 창녕비. 그쵸? 창녕비. 그 다음에 저기 북쪽에 고구려 영토 먹은 거 보여요? 함경도 쪽? 그쪽이 뭐예요? 황초령과 마운령이죠? 그쵸? 그래서 총 5개 비석이 모인단 말이에요.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시험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됐어요? 그럼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신라가 이때 이르러 중국의 수랑 연결했다 그랬죠? 어디를 먹었기 때문이에요? 거기 지도 보면. 저 한강 먹었잖아요. 거기 당항성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태안 쪽. 그쪽 진출해서 수로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연결을 한 거야. 됐어요? 자, 아무튼 가는 4세기, 나는 5세기, 다는 6세기입니다. 1번. 각국의 전성기는 가나다 순으로 전개되었다. 맞죠? 2번. 나시기에는 백제가 탐라를 완전히 복속했다. 이런 게 이제 지엽이죠. 이런 게 지엽이죠. 여러분, 나시기가 5세기죠. 그러면 5세기니까 백제가 수도가 어디일 때예요, 지금? 웅진으로 쳤을 때 아니야? 맞죠? 웅진에서 여러분 웅진으로 간 왕이 누구예요? 백제 계로왕 죽고 백제 계로왕의 아들 누구예요? 문주왕이었어요. 오케이? 그리고 문주왕 다음에 무슨 왕이죠? 동서왕이에요.
그쵸? 동성왕 때 문주왕은 여러분 죽었다는 것밖에 없어. 오케이? 얘는 원래 암살당했거든요. 귀족들한테 암살당해요. 그리고 웅진으로 도망갔다, 죽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 문주왕은. 그 다음에 즉위왕이 누구예요? 동성왕이에요, 동성왕. 그러면 그 전 왕이 여러분들 귀족들에게 죽었잖아. 근데 그 귀족이 외척이거든요. 외척 출신이에요. 그러면 다른 외척을 불러들일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어디서 왕비를 데려와요? 신라에서 왕비를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동맹을 공고히 하죠. 그래서 몇 차 동맹이에요? 2차 나제 동맹이면서도 결혼 동맹이에요. 됐어요? 이때부터 국력이 회복되다가 그 다음 무슨 왕이에요? 령왕에 이어서 국력을 완전히 회복하죠. 그래서 아들 성왕이 사비천도에서 쭉 이어나가잖아요. 이때 여러분들 나는 보시면 그러니까 2번은 이 5세기 때 백제가 웅진시대 때 제주도가 백제 땅에 복속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기록상 삼국사의 기록 보면 이 동성왕 때입니다. 동성왕 때 탐라국의 왕이 직접 우리 백제를 찾아와서 조공을 갖다 바치면서 항복해요. 그런 기록이 있어요. 마찬가지 신라 여러분 지증왕 때 어땠어요? 6세기 때 지증왕 때. 이사부 장군이 울릉도 가서 정벌해서 울릉도 독도를 우리 영토로 만들죠? 똑같아. 제주도는 5세기 백제가 웅진시대에 있을 때 동성왕 때 복속돼요. 항복합니다. 알겠죠? 이런 건 지엽적인 거 알고 계셔야 돼. 보통 이런 건 답이 아니에요. 보통은. 근데 꼭 지문에 이런 게 하나씩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해가세요? 교재도 뭐 다 있을 겁니다. 아무튼 2번도 맞죠? 여러분들이 동성왕 써주세요. 웅진시대 동성왕.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다는 이유는 없어요. 왜 그랬을까? 아무래도 백제가 남쪽으로 이동했죠. 수도를 남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어때요? 그치. 넘어올지도 모르는 그런 것 때문에 미리 선수 쳐서 항복한 거야. 그렇게밖에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 신라의 전성기에는 신라가 화랑도를 공인했다. 맞죠? 이때 딱 무슨 왕이 업적이에요? 진흥왕이 업적이죠? 여자단체였던 화랑도를 국가적 차원에서 공인했다. 이거 외워야죠, 뭐. 왜요? 이건 알 수가 없죠. 그치? 그 기록에 의해 있으니까.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다시기 금강가에서 대가해로 중심 이동했다. 틀렸어요. 다시기가 아니에요. 언제일까요? 그쵸? 광개토대왕하고, 여러분, 광개토대왕이 즉위했을 때 금강가해가 타격을 받고 일로 이동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딱 언제가 적합할까요? 다보다는 나가 적합하죠. 그쵸? 다는 너무 멀죠. 그리고 다는 이미 여러분 금강가 대가가 어떻게 된 상태예요? 다 망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나에 적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 문제만 더 풀고 쉴게요. 한 문제만 더 풀고요. 자, 3번. 다음은 초기의 신라다. 뭐 쉽죠, 이거는요. 1번. 삼국 중 가장 먼저 율령을 반포하고 관리의 복색 지정했다. 여러분들 제가 무조건 전성기를 먼저 맞이하면 율령도 가장 먼저 반포하는 거야, 여러분들. 알겠어요? 율령 반포 전성기는 같아요, 순서가. 그럼 1번 당연히 틀렸죠. 무슨 나라예요? 백제. 오케이. 자, 이렇게 하니까 다 외우기 쉬워지죠. 이거 안 알려주면 미쳐요. 율령 반포, 그 다음에 불교 수용, 이걸 왕 순서를 외워야 돼서. 근데 율령하고 전성기 같이 가니까 외우기 더 쉬워진단 말이에요. 오케이? 불교는요? 불교는 그냥 외우기 쉽게 알려줄게요. KBS. 알겠죠? 고구려, 백제, 신라, KBS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 그 다음에 중앙집권 기틀 순서도요. 시작 순서도 KBS. 알겠죠? 그렇게 외우면 여러분 탁 그냥 잡혀요. 외워버려요. 그 다음 2번. 초기에는 박석김의 세부족이 연맹하여 이사금을 선출했다. 맞죠? 3번. 4세기 후반 내무랑 때에 이르러 마립관 호칭을 사용하여 연맹왕국으로 발전했다. 맞아요? 틀렸죠? 연맹왕국이 아니고 뭐라 바꿔야 돼요? 중앙집권국가로 말해야죠. 그쵸? 중앙집권국가. 4번 왜 틀렸어요? 내무랑 때 고구려 장수왕의 도움을 받은 게 아니에요. 광개토대왕이죠. 그쵸? 그리고 가로치고 쓰세요. 두 유물 쓰세요. 하나는 경주에서 발견된 청동 그릇이죠. 뭐예요? 호명 그릇. 호총에서 발견됐죠. 그죠? 그 다음에요. 광개토 대왕릉비. 그렇죠?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나와 있죠. 그래서 두 개로 알 수 있는 사실이다. 3번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만 합시다. 이건 금방 할 것 같은데. 자, 보기는 삼국시대의 정보갈등을 알려주는 비석이다. 밑줄 치세요. 당시 한강유역의 쟁탈전이 치열했음을 알려주는 것을 모두 고르래요. 가는 물론 뭐
신라의 정복 활동과 관련됐지만 한강과 관련이 없죠. 그렇죠. 가 틀렸습니다. 나는요? 어느 나라의 한강 장악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요. 고구려 장수왕이에요. 그러니까 나 맞아요. 이거 기출 되게 많이 됐어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단양적 성비. 맞죠? 한강 상류죠. 신라의 한강 상류 점령. 자, 북한산 수비. 신라의 한강 하류 점령이죠. 그 다음에 울진봉평 신라비. 이건 뭐예요? 이게 다분화인데 여러분 기출문제 풀어보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라가 정복한 피정복미 있잖아요. 여러분 정복당하는 사람들을 뭐래요? 피정복미라죠? 그쵸? 이 피정복민 지역에서 여러분 화재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화재 사건의 이 주도자를 찾아가지고 형벌을 내리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울진봉평 신라비예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형벌을 내리고 있죠? 그럼 뭐 반포와 관련된 비석?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는 비석이에요? 형법 들어가 있으니까. 그쵸? 율령반포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비석이죠. 그쵸? 그러니까 신라의 율령 내용이 들어가 있는 비석이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신라 율령반포를 했던 왕은 무슨 왕이에요? 진흥왕 전이니까 진흥왕 아빠네. 그쵸? 버풍왕이네. 그쵸? 울진봉평 신라비는 버풍왕 때 율령반포 사실할 수 있는 비석이다. 비읍 들어가네요. 그냥 교여버려요 그냥. 알겠죠? 그 다음에 창녕순수비는 어디와 관련된 거예요? 대가야죠? 그러니까 정답 뭐밖에 없어요? 라 3번이네요. 그러면 광개토대왕릉비는 여기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만약에 들어가면 여기 있으면 들어가요. 왜냐면 광개토대왕릉비도 광개토대왕 때 한강의 일부분 지역을 장악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일부분. 근데 만약에 문제가 한강 유역을 점령하였으면, 전체 지역을 점령하였으면 알려주는 비석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광개토대왕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왜? 한강유역의 쟁탈전과 관련된 비석이잖아. 그냥 한강을 가지고 그냥 싸웠었다는 기록만 있으면 돼요. 이 문제에서는요.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 4번 문제에서는 광개토대왕비가 들어갈 수 있어요. 4번 문제에서는. 근데 아마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는 안 내요. 이게 여러분 광개토대왕릉비 때 이 한강역이 약간은 논란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판독이 안 됐어요. 정확하게 100%는 아니에요. 한강을 먹었다 안 먹었다 100%는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원래 시험은 안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순경 문제에서 나왔어요. 최신 순경 문제에서 나왔어요. 순경 한국사에서. 그러니까 뭐 학계에서도 대체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니까 광개토대왕릉비는 그치 한강의 일부분을 차지했었다라고 머릿속에만 기억을 해주시라고. 됐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분 쉬고 10시부터 5번 문제 이어나갈게요.